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아마존닷컴이 그 헐리우드 영화사인 MGM을 인수를 했죠. 이 소식은 뭐 하루 이틀 정도 뉴스가 되고 지금은 약간 관심권에서 사라진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좀 계속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번 보고 지나칠 뉴스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떤 스트리밍 업계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과연 앞으로 스트리밍 업계의 왕좌는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과연 계속 넷플릭스가 그 왕좌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디즈니가 뒤집어 엎을 것인지, 뒤에 따라오고 있는 뭐 아마존이 왕좌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는 이 내용을 한번 쭉 훑었었어요. 네. 훑었었는데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훑었기 때문에 네. 아마 방송을 통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 일단 아마존이 MGM을 인수했어요.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5월 17일 AT&T가 워너미디어를 이제 분사하고 네네. 디스커버리랑 인수합병하겠다 했던 것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네. 거고요. 요 인수합병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5월 26일 수요일에 아마존닷컴이 MGM 인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슈가 제가 표현하기에는 글로벌 컨텐츠 전쟁의 제2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넷플릭스가 지난 2008년 스트리밍 서비스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이때가 이제 글로벌 콘텐츠 전쟁이 이제 서막이 시작됐다 이렇게 그랬죠. 보고 있고요. 네. 넷플릭스가 일단 문을 열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이 참전을 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참전하기 시작했죠. 네. 네. 근데 이때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하면서 산업과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네네. 근데 산업의 변화는 기존의 망 중심에서 그 컨텐츠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었다, 네네. 산업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망 중심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극장하고 공중파 또는 케이블 TV가 다 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시장의 그 산업의 중심이 이동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변화를 했는데 이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영화와 공중파, 케이블 TV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오히려 이제 OTT 시장이라고 하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이런 글로벌 콘텐츠 전쟁이 실제로 2019년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를 네네. 출시하면서 이제 본격화된 거고, 네. 그리고 2년 동안 2020년까지 해서 제1막이 진행이 됐는데, 이때 새로운 이제 미디어 업계 빅6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월트 디즈니, 그리고 컴캐스트, AT&T, 거기 아마존닷컴까지 6개의 업체가 빅6를 구성을 하면서 글로벌 콘텐츠 전쟁의 제1막이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6개 빅6 가운데 네. 그냥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넷플릭스가 지금 대장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요즘 넷플릭스가 그냥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네. 넷플릭스 정말 계속 왕자 지킬 것 같아라고 물어본다면 의구심을 표현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요즘 넷플릭스가 동향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넷플릭스는 간단히 포인트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넷플릭스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임의 판을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많이 위축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그 실적 발표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네. 올해 4월 달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내용에서 상당히 수치는 좋았습니다. 매출하고 실적 모두,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장마감 후에 9% 가까이 빠졌는데, 네. 이유는 신규 구독자 수가 맞아요. 예상보다 많이 못했다. 네네. 그래서 2억 한 70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더 큰 숫자를 더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넷플릭스가 어려웠다 또는 주가가 많이 변동성을 가지고 갔던 게 2019년 하반기, 네. 2020년 초반이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넷플릭스에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셈이죠. 코로나19가. 그러면서 점점 오히려 원래는 구독자 수 증가율이 더 일찍 네. 감소할 수도 있었는데 네. 이게 팬데믹 때문에 좀 지연된 거다. 지연됐고, 오히려
더 많은 구독자 수를 모으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가 사실 $500, $400, $500 올라갔다가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네네. 보였었는데 $300 때까지 빠졌다가 네. 팬데믹 이후에 거의 $500를 다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네. 이게 구독자 수 덕분인데 근데 이런 구독자 수는 사실 한계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이 활성화되고 본격화되면서 점점 바깥으로 사람들이 나가다 보니 그렇죠. 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또는 그 컨텐츠를 보는 시간이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고 또 신규 구독자 수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네.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어때요? 다른 빅6 가운데? 네, 빅6 중에 이제 가장 큰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빅4로 좀 축약해서 좀 보자고 네네. 하면은 가장 크게 여러분들 아시겠죠? 월트 디즈니가 가장 디즈니.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미 구독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8천여 개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미 특히 저희가 항시 얘기하는 마블 컨텐츠들을 네네, 그렇죠. 비롯해서 월트 디즈니의 그 애니메이션과 영화 컨텐츠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애플이 되겠습니다. 네. 애플은 사실 애플하고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그 넷플릭스와 월트 디즈니와는 좀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넷플릭스, 디즈니는 경쟁 구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네. 넷플릭스, 디즈니와 아마존, 애플이 경쟁 구도야는 사실 생각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 그 사업 목적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고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마존닷컴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락인이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의 그 프라임 서비스 고객들과 애플의 아이폰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폰 유저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접근 자체가 조금 다른 상황이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는 우리 걸 보기 위해서 구독료를 내세요. 그래야 네, 우리가 돈을 네. 법니다. 근데 애플이나 아마존의 경우에는 우리가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애플 아이폰 더 사세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구매 더 하세요. 네, 그렇죠. 사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네네. 머무르는 시간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접근 차원이 좀 다르긴 하는데 워낙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과 시장 성장성이 높다 보니까 네. 포인트는 이제 컨텐츠로 계속 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제 좀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서 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하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국내 OTT 시장도 좀 바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네네. 향후에도 받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합종 연횡이라고 네네. 하는 그 몸집 키우기가 네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경쟁 구도는 넷플릭스와 그리고 국내 업체들 티빙, 웨이브, 왓챠 이렇게 네. 세 개 업체가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넷플릭스가 또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한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네. 이미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컨텐츠를 개발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네네. 흥행을 네. 보인 사례가 있잖아요. 킹덤이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스위트 홈, 인간수업, 뭐 보건교사, 아는 네네. 형 이런 컨텐츠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또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7월 23일이죠. 네. 킹덤 아신전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세 번째.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국내 업체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뭔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네네. CJ E&M이 이제 티빙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5년간 한 5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호. 그리고 그 금액의 차이는 좀 있지만 웨이브도 2025년까지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계속 컨텐츠 중심으로 네네. 산업과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그럼 문제점은 향후에 또 고려해야 될 게 뭐냐? 네네네. 바로 월트 디즈니가 될 거고요. 네네. 현재 월트 디즈니는 뭐 통신 3사나 그 외 업체들과 이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하반기 전에 월트 디즈니가 들어온다면 일시적으로 상당히 큰 파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컨텐츠로는 역시 마블 컨텐츠가 가장 큰 네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파장이라는 건 이제 디즈니가 들어옴으로써 국내 OTT 기업들이 잠깐 뭐 순간적으로라도 뭐 위축될 수 있다.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대신에 좀 더 약간 좀 긴 숨으로 보자면 시장 자체가 더 커질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저희가 긴 이야기를 해온 이유가 왜 자꾸 이제 그 아마존닷컴이 MGM을 인수했느냐 바로 네.
콘텐츠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를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만큼 콘텐츠 중심으로 산업이 아예 그쪽으로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아마존이 MGM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네. 아마 그 뭐 새로운 사업자 진출 또 합종 연행 이런 쪽에서도 큰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앞으로 혹시 잭팟이 터질 것 같은 어떤 OTT 시장의 M&A 건 있을까요? 이게 투자도 되게 이제 쏠쏠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한 2년, 그러니까 작년에 출간한 책에서 이제 정리를 한 바 있는데 네네. 사실 MGM하고 또 하나 업체가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름이 이제 라이온스 게이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라이온스 게이트? 좀 네, 제가 극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 하늘 화면에 은색으로 라이온스 게이트라고 영문으로 네네. 표기를 대고 이제 영화가 시작하는 제품들 그 영화사가 있습니다. 네네. 대표작으로는 라라랜드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네. 라라랜드가 있고 아하. 존 윅 그리고 존 윅이요? 헝거 게임 또 최근에 흥행했던 나이브스 아웃 이런 그 영화 저기 뭐라 죠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MGM과 같이 함께 가장 매력적인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 1막에서 빅6로 재편됐는데 그 네네. 빅6가 모두 탐을 냈던 회사들이에요. 아. 근데 이제 MGM은 이미 아마존이 이제 인수를 해서 끝났고 네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건 일단 1순위로 라이온스 게이트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라이온스 게이트는 현재 이제 영화 제작과 배급 그리고 미디어 네트워크 또 TV 프로그램 제작 등 이제 3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거 유튜브 콘텐츠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도 케이블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라이온스 게이트가요? 네, 아하. 스타즈라는 케이블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네. 여기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2,950만 명으로 나와 있고요. 약 3천만 명 정도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네요. 회사죠. 그냥 단순히 콘텐츠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도 추가할 수 있는 네, 거니까. 와.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업체들이 군침을 흘리지 않을까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몸값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라이온스 게이트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상당히 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그 책에서 정리했을 때 주가가 7달러였는데요. 네. 현재 20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사이에 가치가 많이 올라온 네네. 상황이고요. 근데 이 기업은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마카오에 아시아 최초로 실내 영화 테마파크를 오픈을 했습니다. 네. 2019년 7월에. 그리고 제주의 저희 신화월드 네네, 가봤어요. 거기에서도 지금 뭔가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벽 쳐져 있는 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 보면 라이온스 게이트의 대표 작품들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서 국내에 글로벌 최초로 그 아웃도어,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그 어트랙션 테마파크를 만들기로 네네. 했는데 홍콩의 그 투자 회사가 최근에 힘들어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사업이 재개되고 나면 내년쯤이면 아마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상은 되는데요.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회사라고 하면 라이온스 게이트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외의 기업들도 좀 있잖아요. 네, 바이아컴 CBS하고 컴캐스트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을 때는 빅6로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이 싸움에서 밀리는 상황이에요. 네.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회사도 어떻게 하면 몸집을 키울 수 있을까 많이 네.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 아마 라이온스 게이트에 대한 구애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아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과 같은 OTT 시장의 구조 변화, 네. 그 가운데서 누가 됐건 상관없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서요? 네. 현재까지도 역시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등이 있는데 아마 월트 디즈니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더 받지 않을까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라이온스 게이트도 이제 인수합병 건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네네. 또 하나 한 기업을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로쿠. 아하. 온라인 스트리밍 디바이스와 플랫폼 모두 그 사업 영역으로 보유하고 있는 로쿠입니다. 로쿠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현재 이 OTT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파편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컨텐츠를 이제 갈라가지고 네.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로쿠이고요. 로쿠가 리모컨 하나에 이 모든 컨텐츠를 담는다. 이런 개념으로 서비스를 접근해서 출시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호응을 얻고 있고요. 실제로 주가도 3년 전보다 한 2배, 2.5배 정도 지금 네네. 상승한 상황입니다. 오. 향후에는 이제 성장 동력이 많이
다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네네. 새로운 OTT 업계에서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발맞춰 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면 이 업체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쿠는 이제 일종의 깔때기 같은 기업이네요. 그렇죠. 디즈니, 아마존, 뭐가 됐건 간에 다 이쪽을 통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애플이 이번 주 월요일 날 WWDC에서 새로운 iOS 15 버전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쉐어 플레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쉐어 플레이요? 이 기능이 뭐냐면 친구랑 페이스타임을 할 때 같이 이야기하다 나 어저께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같이 한번 볼까 해서 그 영상이나 유튜브 콘텐츠를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대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iOS를 통해서 거기에 새로운 그 콘텐츠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기들의 파이 안으로 계속 들여놓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거잖아요. 제가 아이폰 갖고 있고 안석호 부장이 갤럭시를 갖고 있으면 같이 영화 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안석호 부장한테 제가 추천하는 거죠. 아이폰 사 그럼 우리 영화 같이 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현재 애플은 이제 페이스타임이라는 거는 아이폰과 아이폰끼리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라서 애플 그러니까 사실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한 80% 90%가 아이폰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이폰 이용자들은 그냥 편안하게 친구가 보고 있던 그 컨텐츠를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M&A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수혜를 받을 기업이 무엇인지까지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게 생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렸지만 이 내용을 저희는 그 굿모닝 글로벌 유튜브 전문 채널이 있습니다. 그 월가 워즈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더 긴 시간 동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월가 워즈를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